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26일 드디어 모델 Y가 우리나라 평택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특파원들 분께서 지금 테슬라 PDI 센터로 향하는, 평택에 있거든요. 네, PDI 센터로 향하는 모델 Y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델 Y. 진짜로 해외에서 루머로만 돌아왔던 한국 1만 대 썰이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 Y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충분히 많이 기다리셨죠. 제 레퍼럴 코드를 정말 많은 분들이 써주셨거든요. 전 진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제 레퍼럴 코드를 쓰셔서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 제 거를 안 쓰셨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중에 모델 Y를 주문하고 계셔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빠르게 양품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차 없게 양품 받으세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모델 Y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아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슬라 코리아에서 이런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델 Y를 시승할 수 있습니다. 시승 신청 접수 순대로 일정 예약을 위해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인천이 있는 거예요. 네, 오토플러스 인천 지점. 그래서 저 보자마자 바로 신청 눌렀는데 실수로 모델 S를 해가지고 다시 모델 Y로 바꾸겠는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좀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인천에 오토플러스, 나머지는 뭐 슈퍼차저, 청담스토어, 하남스토어, 분당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천에 지금 서비스 센터에 일할 사람들을 뽑고 있다. 근데 공교롭게 오토플러스 인천 지점? 이게 청라에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도대체 왜 굳이 여기서 왜 시승을 하고 있지? 혹시 여기에 센터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예상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인천에 센터가 생기는데 굳이 여기서 시승 행사를 한다? 여기가 좀 위치가 뭔가 생길 것 같은 위치기는 해요. 위치가 뻥뻥 뚫렸고 청라에서도 좀 위쪽이라서 아무튼 인천에서 이렇게 시승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아마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도 시승 예약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되면은 풀로 영상을 찍지는 못할 건데, 뭐 느낀 점이라든지, 아무래도 제가 뭐 모델 S를 타고 있으니까 모델 Y 차이점 정도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모델 Y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돌아다니긴 하는 건가? 아무튼간에 이런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 다 기분 좋은 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 진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야, 뉴스 보니까 테슬라 오토파일럿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던데 너 그거 잘 쓴다면서 그거 안전하냐? 너 괜찮냐? 그거 써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최근에. 아마 이 뉴스 때문이 아닌가.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있었죠. 모델 S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디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좀 처참한 사고가 났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운전석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운전석에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어떻게 뭐 장치를 해가지고 운전자의 사람이 없음에 불구하고 오토파일럿이 운행될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오토파일럿으로 장난을 치다가 결국 이 오토파일럿이 이제 어디 나무를 들이받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불이 타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적이 지금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3일 전 뉴스니까. 거의 대서특필 되다시피 했어요. 어디 포털 사이트에서도 거의 메인에 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걸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면은 이게 정말로 편파적인 뉴스다라는 거를 다 알고는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뉴스를 그냥 읽기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주변에 테슬라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의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해명을 하느니라 되게 제가 곤혹스러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언론들이 진짜 왜 그럴까요? 일단 돌아가신 분은 안타까운데, 미국에는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토파일럿 켜놓고 뒷자리 조수석에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자동으로 운전하는 거, 정말 자율주행처럼 그렇게 가는 것들, 그런 장난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사고가 난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컨슈머 리포트 아십니까? 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처럼 어느 정도 토크가 걸리게끔 그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장비를 장착하고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이렇게 시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슈머 리포트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오토파일럿 봐라, 이런 정도 세팅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운행을 한다라는 거를 까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네, 오토파일럿
근데 일단 테슬라는요, 오토파일럿이든 FSD든 FSD 베타든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에서 설명하는 FSD 옵션인데요. 네, 이름이 약간 이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건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인정을 해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써있냐? 현재 사용 가능한 기능들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승낙한 사람만이 이 FSD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FSD인데 그래요. 오토파일럿도 이런 옵션이 뜹니다. 이걸 승낙하지 않으면은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운행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테슬라의 이제 국내에 인도가 엄청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카페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 거예요. 이거 기어 변속 버튼 아래로 두 번 따닥 하면은 오토파일럿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거는 안 되네요. 이거 뭐죠?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다. 이거는 주행 보조다. 이런 것들, 이건 베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FSD도 똑같고 심지어 FSD 베타도 그렇습니다. 지금 FSD 베타가 사실 시내, 지금 미국에서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들, 그게 바로 FSD 베타예요. 아무튼 간에 FSD 베타도 이렇게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한 주행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오토파일럿 사용법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만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드시고 계세요. 이런 것들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소주병을 들고 여러분이 화난다고 갑자기 이걸 때려요. 이걸로 소주병을 때려요. 그럼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이 소주병을 만든 사람. 두 번째, 이 소주병을 잡고 때린 사람. 누가 잘못했죠? 당연히 이 소주병을 가지고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주병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소주병을 만든 사람이 소주병 이거를 흉기로 쓰라고, 이거 사람 때리는데 쓰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오토파일럿도 보조로서 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거겠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만든 상태에서 사고 나면은 분명히 이제 비난 당해야겠지만, 아니 이게 컨슈머 리포트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기사 있죠? 선 넘었다. 여기서도 크로스 라인. 네, 선 넘었다. 선 넘은 짓을 했다. 테슬라 오너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 오너도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컨슈머 리포트 테스팅 테슬라 오토파일럿. 네, 테슬라 유튜버들은 영어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발음 꼬아봤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진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네, 이렇게 비꼬고 있죠, 컨슈머 리포트를. 도대체 국내 언론들이 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쓰는 방법에 이탈한 그런 것을 쓰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 안전성 우려 확산, 운전사 없어도 당연히 작동하면 안 되겠지만 쓰면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라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뤄주는 국내 언론이 없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은 정말 국내든 해외든 진짜 이런 언론의 대응이 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언론인이 과연 국내에 얼마나 될지 좀 약간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테슬라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뉴스는요, 지구상의 어느 구석에 있는 뉴스도 포털 메인에 뜰 정도로 이렇게 가져와요. 아니 미국의 어디 소도시에 현대차 사고가 나면 그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옵니까? 어지간하면 나오지는 않죠. 어지간하면 이게 타이거 우즈 정도 돼야 좀 이렇게 나오지. 근데 테슬라는요, 어디 지구상의 구석에 난 사고들도 우리나라의 메인 화면에 뜬다. 네, 제가 구글에다가 오늘 기준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기준 구글에다가 테슬라 중국하고 키워드를 쓰고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국에 납작 엎드린 테슬라, 중국 고객 결국 사과, 테슬라 때리기. 아무튼 간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상하이 모터쇼입니다. 여기는 뭐
코로나 청정 지역인가 봐요, 여기는. 이 시국에 모터쇼도 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께서 이 차에 올라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계시죠. 이분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모델3 운영하고 있는데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잡았는데 브레이크 안 들어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사고 났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 모터쇼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공산당도 동조를 하고 지금 이거를 보고 다른 중국 사람들도 테슬라를 굉장히 욕을 하고 있었어요. 4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테슬라가 한 발 좀 물러섰죠. 뭐 원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국에다가 납작 엎드렸다. 한국은 여전히 퐁. 아무튼 이렇게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도 테슬라 중국법인은 되게 이런 거에 반응을 잘 해준다. 피드백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좀 아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테슬라가 무엇을 했느냐? 테슬라 중국법인에서 사과를 하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전의 로그인데 이게 속도로 보여집니다. 118.5km/h로 달리고 있다가 이 브레이크 압력이거든요. PSI 단위로 나와 있는데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브레이크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미 본인들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심지어 그렇게 작동을 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언제든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리고 있는데 항상 바로 쓰는 게 브레이크입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바로 멈춰버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과속하다가 브레이크 타이밍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사고 난 거예요. 심지어 테슬라는 자동 비상 제동 기능까지 활성화돼가지고 되려 피해를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제동 기능이 활성화돼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있지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더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되려 테슬라에다가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로그를 그냥 공개를 해버렸죠. 이렇게 공개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화살이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중국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이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지금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뉴스가 뭐 거의 없죠. 오늘 기준으로 뭐 이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작동했다. 근데 이것만 또 기사만 봐가지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한 그렇게 좀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와, 뭐 없죠. 브레이크 기습시로 명국인 테슬라 이런 뉴스들밖에 없지. 이 다음에 테슬라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중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얽혀주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이런 뉴스들만 있지. 네, 진짜 테슬라 불매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다. 네, 불매해야 된 소리. 이거 12시간 전인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 좀 이런 뉴스를 쓰신 건가? 아무튼 이게 뭐 별 거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뉴스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내 언론에 테슬라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사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또 미디어 대응을 잘 안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또 봤던 뉴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기존에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팀이 있었대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시승 행사 정도만, 시승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의 대응을 거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코리아는 이렇게 변했지만 이 테슬라 본사에서는 한참 전부터 이렇게 바뀐 지 꽤 됐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좀 뭐가 미디어가 이렇게 말을 하든 뭘 하든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뭘 발표하는 경우는 없고 대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좀 언급을 해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 오토파일럿 사고 났던 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도 직접 트위터로 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난 차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이 차는 오토파일럿만 가지고 있었고 FSD도 아니었고 FSD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시내에 자율주행 비슷하게 하는 이 FSD 베타까지도 적용이 안 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오토파일럿으로는 이런 짓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보통의 경우는 테슬라는 거의 이런 미디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정말로 차가 저렴하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런데 좀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 가격에 좀 더 회사에다가 차에다 투자를 하겠다가 바로 이 테슬라의 방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언론 대응을 안 하기도 하고 또 테슬라가 지금 해오고 있는 행보들이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가 해오고 왔던 거랑은 그냥 뭐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기존 내연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가 진짜 싫을 겁니다. 정말 너무 싫을 거예요. 이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그 방향이 너무 빨라졌고 전기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물론 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때문에 결국에 전기차를 이 테슬라가 아니었어도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건 맞는데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어지간한 전기차 스펙을 그냥 상향 평준화를 시켜버렸죠. 테슬라는 뭐 500km 막 400km 400을 기본으로 뽑아내니까 이 테슬라만 아니었으면 한 2, 300 가는 차도 와 이게 바로 전기차구나 하고 그렇게 좀 놀랐을 건데 경쟁력이 있었을 건데 이 테슬라가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내연차 브랜드에서는 얼마나 이게 싫겠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차를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내놓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 EV6 그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이 되는 그런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마워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400km 아니면 5천만 원대 네 진짜 그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하고 있죠. OTA를 통해서 옛날에 차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꿔주고 로직을 바꿔가지고 주행거리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갈아줘요. 차 내부에 있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갈아준다. 도대체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보통 회사 같으면은 이거를 모아서 이제 3, 4년 뒤에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내놓죠. 그래놓고 가격을 좀 올리고 야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개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돈도 더 벌고 하는 건데 테슬라는 그냥 뭐 수시로 바꿔대고 또 심지어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대고 진짜 얼마나 싫겠습니까? 왜냐면은 테슬라가 이러면은 다른 내연차 브랜드 오너들도 이제 내연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할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OTA 언제 하냐? 테슬라 봐라. 저렇게 수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줄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진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네, 이런 게 패러다임 바꾸는 거지 V2L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 별로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로 패러다임 바꾸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 기성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하기 싫어하는 짓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기존의 언론사들도 굉장히 안 좋게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언론사는 어찌됐든 간에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오고 있는 행보 세상 바꾸는 행보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많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이런 거였어요. 단순하죠. 이런 국내에 나오는 테슬라 뉴스들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해 좀 우호적으로 말하는 기사라든지 뭐 전익남 같은 유튜버 말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저도 당연히 테슬라 너무 친화적인 사람이니까 제 말도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들으시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으로 썰을 푸는 기사와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각자에서 팩트가 정말 무엇인지 정말로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본질에 가까운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읽어준 남자만 너무 믿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주어진 팩트를 가지고. 네, 이상 오늘은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한 이틀 쉬었는데 정말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제가 또 야근도 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도 해야 되고 와 진짜 요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진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제가 내켜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힘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인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 유튜브 너무 자주 올리는 거 아니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잠 잘 자고요. 시간 효율을 좀 잘 뻐진한 시간 가지고 이 유튜브에다가 투자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